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분기의 시작일로 빗각 추세를 어제 딛고 급반등장이 출현했습니다. 추세대를 이제 찍고 어제 갭 하락이 위험했었는데 나스닥이 밤 사이에 전약 후강으로 말아 올려주면서 우리 야간 선물도 떴었고 덕분에 우리 증시는 빗각 추세를 지키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중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또 체크를 해야 되겠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전 체크 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0.61% 마감한 뒤에 이제 갭 상승 출발 예정이었고요. 0.49% 상승 출발 후 아침장에 좀 흔들다가 1.84%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 종목이 796개로 확대되었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 였습니다. 수출입 통계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1월에서 3월까지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1분기 무역 수지도 전년 1분기인 84억 9,500만 달러보다 하락한 73억 3,800만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51.2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6개월 동안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졸트 보고서가 오늘 공개되고요.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과 라가르드 ECB ECB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계속 불안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뭐 어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 지지 자리 이탈한 다음에 거기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죠. 어, 일단은 이걸 회복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지는 걸 보니까 오늘 본장에 저 자리를 딛고 올라서지 못하면 오늘 양봉은 그냥 중간에 끼어 있는 자리, 하락 속에 끼어 있는 양봉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대규모 협상으로 반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 내에서의 소비 축소 규모가 한화로 10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공포 구간에 진입 후 매상과 분공침,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다시 매집 이어지는 요 다우 이론에 입각해서 지금 과열 구간까지 우리는 1, 2년간 계속 살펴봤었죠. 자, 요 구간이 미국 증시는 상승 과열 구간까지 진행됐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 분산 과정이 진행됐었죠. 상승 포지션이 이제 상승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분산하고 이익 실현하고 넘기는 과정, 분산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멈춘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본장에서의 장대 음봉 3회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3번 나오고 여기서부터 공포 구간의 진입이라고 언급드려서 하락장을 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22, 220과 240의 데드 크로스까지 나타나면서 반등 꺾어냈죠. 여기서는 만기 때 3월 만기 때문에 묶어뒀던 하락 자리에서 끝나자마자 반등했고 다시 급락. 어, 어쨌든 지금 20에서 240 이 데드 크로스는 22년 2월 1일 이후로 오랜만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중기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도 6개월 이상 하락세가 이어졌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현재 수급이 포지션이 뒤집어져 있기도 합니다. 즉 개인들이 서학개미를 포함한 개인들이 주로 상방 배팅에 크게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정말 쉽사리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산 과정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분산 과정이 끝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조정으로만 갔다면 개인들이 더 붙고 있어도 기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지점을 더 많이 줬을 건데 분산 과정이 끝나고 분산 말 그대로 매수의 이 수많은 자금들이 기관들이 남들에게 다 떠넘기고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22년도 장세와 같은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얼마나 더 크고 길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은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크기와 뭐 어떤 폭 자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봤던 이런 중간에 걸쳐가는 이런 조정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의 하락이 펼쳐지고 있다. 하락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둬야겠고요. 반등은 단계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장에서도 어떤 하락장에서도 반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반등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돼요. 22, 240에 데드 크로스가 출현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이 데드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로 바뀌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게 22년도에는 여기서 자, 22년도의 장세를 보면은 자,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진행됐었죠. 좀 더 길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발생했었죠. 자, 이 부분에서 발생을 했다가 골든 크로스가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자, 핑크가 여기서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하죠. 자, 이 지점에서 골든이 잡히게 됩니다. 무려 6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됐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잠시 반등 후에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증시나 지수에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단 220과 240 요거는 다르겠죠. 라인들은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전일 꼬리를 달고 올라온 반등세는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자리에 해당되는 양봉, 끼인 자리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향 이탈했던 지지 자리를 돌파해서 다시 안착해야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가능성이 조금 멀어져 있긴 하지만 뭐 본장에서 다시 딛고 양봉으로 올라설 수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세.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 요인이 집약된 한 주입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결정이 되었죠. 4월 4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정 효과로 불확실성의 한 가지 소멸로 인식한 투자자들이 오늘 상방 변동성을 좀 줬죠. 특히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금 상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고 인식을 되기 때문에 빨리 뭔가 결정이 돼서 안정감을 찾아야 유리하다라고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은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3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4월 2일 수요일 하루는 불확실한 상태로 하루를 또 보내게 될 거고요. 시장은 오늘만큼은 아니어도 출렁임이 좀 자주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사항 발표까지 있을 거고요.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4월 2일 해방의 날 행사에서 상호 관세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부과될 것이며 10년간 6조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 때문에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질문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4월 3일은 그 상태에서 상호관세 세부사항 발표된 상태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볼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위클리 옵션 만기의 베팅 포지션 현황은 외국인들이 외가 풋 옵션 매수를 제법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자동차 부문의 관세 부과도 있죠. 하루 뒤에 발표를 한다고 하죠. 실효 발효가 된다고 하죠. 4월 4일 11시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때 전후반 해가지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도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가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파월 의장 연설로 연결되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번 주에 일정이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파급력으로 보면은 4월 중에서 제일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분기를 통틀어서도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오늘 장 9시에 상승세가 먼저 시작이 됐죠. 자, 여기 아침에 먼저 상승세 강했습니다. 수급 대비 강했습니다. 수급 대비 상당히 고반발 장세가 나왔고요. 어제 3% 이상 떨어진 효과로 반발 매수세가 가볍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은 저 정도까지 아닌데 퍼센테이지가 꽤나 많이 잡힌 거죠.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뭐 삼성전자도 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비해 방산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게 처음에 스타트를 걸었습니다. 특히 한화 그룹에서 한화를 포함한 한화그룹에서 반등세가 상당히 강했죠. 이쪽 섹터는 시총이 도합 100조에서 150조를 훌쩍 넘어가는 정도로 꽤 큰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오는 변동성은 제법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는 역할을 미친다고 보면요. 삼성전자가 2% 올라가는 거 그 이들이 평균적으로 4% 올라가면 같은 효과를 지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 방산 섹터의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요 9시 20분 요 하락세 여기 생각보다 수급 대비 강한 상승세가 나오더니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음봉 전환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59,000원에 막혀가지고 밀리고 조선 방산주도 윗꼬리를 달면서 흔들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세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던 시장은 자, 요 구간에서 속보가 나오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갑자기 급반등을 해줍니다. 이때는 투신이 공격적인 선물 매수가 함께 따라왔었죠. 미리 사전에 먼저 팔았던 것을 사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큰 변동성이 출현한 그런 특히 오전장에 이제 집중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종가상 최종 수급 체크를 해보니까 개인은 월물 콜옵션 매수를 약 40억대, 39억으로 마감했네요. 39억을 단행했고요. 주로 352.5 콜을 메인으로 삼아서 베팅을 했고 347.5에서 345 정도, 345에서 352.5 사이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이 338.2이니까 이제 월물 만기까지 남은 7거래일 동안에 한 10포인트 내지 15포인트 정도의 이상의 상승을 노리는 그런 개인들의 모습이었고요. 요거는 오늘 앞으로 남은 7거래일 동안에 녹여야 되는 과제, 시장의 과제는 이 콜옵션에 수익을 주지 않도록 시간을 끌거나 떨어뜨리거나 해서 녹이게 되겠죠. 외국인 품매수 대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종가에는요. 종가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 품매수가 44억으로 끝났고 콜매도 14억, 그리고 투신이 반대로 금융투자가 매도하고 외국인도 매도를 늘리면서 그걸 모두 투신이 받아가면서 투신이 6천억대의 종가 선물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힘은 둘 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품매수가 하방의 힘을 쓴다면 투신 6천억대 선물 매수는 향후 상방의 힘을 쓸 겁니다. 이게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등비등한 힘이 충돌하면서 끝났습니다. 제가 투시는 3, 5, 7로 해가지고 종가에 3천억대 매수와 5천억대 매수, 7천억대 매수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7천억대 매수에 이거보다 넘어가면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준다. 언제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뭐 그 이후에 어느 한동안이든 영향을 상당히 크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5천억대 나왔을 때도 3천억대 나왔을 때도 제법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확인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것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불투명한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에 월물 풋옵션이 44억을 외국인들이 사면서 플러스 위클리 풋옵션도 13억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풋배팅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클리 옵션 어제 만기였던 월요일 위클리에서 외국인은 외가 풋옵션으로 재미를 본 상태이기도 했죠. 그래서 목요일도 사실은 또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투신이 오늘 6,669억 원의 매수로 끝났는데, 자, 이 오늘의 매수보다 더 많이 매수했던 날은 언제였을까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역대 오늘 6,669억 원의 투신 선물 매수보다 더 많은 양의 매수가 나왔던 때는 역대 20번, 20번이 발생했었습니다. 어, 주로 급상승 반전 포인트 및 오늘 같은 날이죠. 하락하다가 급락하다가 급상승되는 요 반전 포인트에서 많이 출현했었고요. 그냥 급등하던 급등으로 양봉 마감이 이렇게 가다가도 이런 날 급등하는 양봉 급등 마감이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어, 요약을 먼저 해보면요. 상승세 및 급반등세로 연결이 된 적은 총 20번 중에 10번 있었고요. 보통 급락 이후 전환될 때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횡보세로 연결됐던 거는 2번이고요. 나머지 10번, 12번 빼고 나머지 8번은 하락세 및 폭락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세가 폭락장 진짜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그 폭락장에서만 주로 나왔습니다. 이 8번에 투신이 6,669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인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락 및 폭락으로 연결됐던 적은 제법 있었으나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법 있었으나 정말 큰 급락장이나 폭락장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상승 및 반등세로 연결되긴 했지만 변동이 컸던 충격적인 시장을 앞두고는 소용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그 날들인데요. 가장 컸던 게 20년 3월 20일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 그 이후에 급반등으로 바뀔 때 1조 2,895억 원의 투신 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급락 후 급등 이후 완만한 상승세. 20년 6월 16일은 1조 985억 원으로 이후 완만한 상승세가 연출됐고요. 20년 3월 24일도 코로나 팬데믹 때와 관련이 있었죠. 1조 719억 다음날 상승 이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07년, 그 다음에 여기도 07년, 2007년, 2007년, 2008년, 자, 여기도 2008년, 총 6번의 서브프라임 때로 연결됐던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 보면은 20년 3월 20일 해가지고 일주일 이상 폭락장이 연출됐을 때도 코로나 팬데믹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매수세가 강했어도 강한 폭락장과 급락장은 이겨낼 수 없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때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상승하던 때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완만한 상승세, 완만한 상승세. 다음날 상승 이후 상승세. 그다음에 상승 후 급반등세. 2일간 조정 후 반등세, 이거는 이제 폭락장으로 연결됐고요. 반등 추세로 연결됐고, 그다음에 일주일 횡보하다가 상승세로 연결됐고, 상승장으로 연결됐고, 하루 조정 이후 반등세로 연결됐고, 상승세로 연결됐고. 그러니까 투신의 6천억대, 7천억대 이상의 선물 매수 마감은 무시 못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압박이 있는 시기가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폭락장이 연결될 게 아니라면 투시는 유효하다. 다만 오늘은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도 만만치 않게 대치 상태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내일만큼은 투신만 볼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내일은 투신이 실패를 한다면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되고 개인이 접근한 이 콜옵션 39억을 녹이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액의 누적 매도세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공격적인 투신 선물입니다. 장중 1천억가량 매도하다가 자, 오늘 투신은 바빴습니다. 선물에서 자, 여기 초반부 보면은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장중에 1,000억 정도 이렇게 매매를 잘 하지 않는 투자 주체입니다. 근데 오늘은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탄핵 선고기일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았던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그 발표 전에 먼저 선물을 환매수해 놓습니다. 그러더니 발표하고 여기서
쭉 매도하더니 환매수를 미리 해놨어요. 그러더니 발표가 되고 나서 다시 추가 매수를 기록하다가 오구장에 들어서 다시 정리를 좀 하다가 종가에 이제 베팅을 한 거죠. 이게 완전히 종가 인지 이제 마지막에 계산된 거래소에서 이제 쏘는 거니까 거래소에서 최종 확정된 거를 이제 여기다가 종가로 올리는지는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대체적으로 종가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종가 매수 대량 베팅으로 마감했다고 썼고요. 외국인 콜옵션 매도는 아침에 콜옵션 매수를 늘렸다가 오늘의 고가에서 차익 후 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도 옵션에서 바빴습니다. 외국인은 아침부터 콜옵션 매수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쭉 갖고 갔어요. 이게 떨어져도 콜옵션 매수를 갖고 가다가 오늘의 고가 부근에서 콜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가에서 차익 후 콜 매도까지 전환돼서 끝났고요. 외국인도 오늘 콜옵션 매수 힘이 강하게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은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이 풋옵션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최대한 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개인 콜옵션 매수 39억과 외국인 풋옵션 44억 매수, 위클리 옵션 외가 풋 매수, 프로그램 비차익 연속 매도는 시장을 편하게 상방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불편하고 찜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수준, 빗각 추세대를 정확히 딛고 또 그냥 반등 구간으로 반발 매수, 고반발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번 주 변동 요인이 많고 거칠어서 순간순간 상황 판단이 더 중요하며 고변동성의 엇박자로 꼬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체크는요. 이제 일봉 얘기만 할 건데요. 오늘은 일봉 2월 19일과의 쌍고점 형성 후 쌍고점 형성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변곡 구간에 있다. 다시 하락 전환했다가 빗각 추세 지지를 받고 반등. 이것도 말씀드렸죠. 어제 빗각 추세를 지지받지 못한다면 공간이 열리는 건데 지지받았네요. 그러면 지지받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쌍고점에서 밀린 뒤 빗각 추세까지 기본 자리에 도달하는 것도 여기서 이탈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 기본 자리 여기다. 여기서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빗각 추세까지 기본 자리 도달했고 이 자리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향후 15에서 20포인트 가량의 공간이 열리기 쉽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열릴 수 있고요. 최소한 삼성전자는 다시 하단 매물 구간인 55,700원에서 54,000원 선과 겹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후 이 공간이 열린다면 320에서 323 부근에 한 번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는 지난번에 여기 2월 3일에 저점을 찍었던 순간적으로 명절 연휴 끝나고 저점 찍었던 자리에서 한번 걸치는 거죠. 여기서 걸칠 수 있지만 여기 피보나치 자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12월 9일 및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공간이 열리기 쉬운 상태로 갑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에 3일 정도 때려낸 것에 대한 단기 지지에는 성공했습니다. 단기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는 성공했고요. 반등 쪽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반등 쪽 저항을 봐야 됩니다. 이제는 반등은 저항이고 이탈은 지지니까요. 반등 쪽 저항은 2월 28일 시가, 자 여기죠. 2월 28일 시가 다 겹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먼저 체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28일 저가 및 종가 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 자리를 터치하거나 체크하거나 막히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고요. 오늘 만약에 야간에 나스닥이 좋지 않아서 갭 하락한다면 저런 거 저기 가지도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외국인들의 배팅이 있었죠. 개인들 콜옵션하고 이제 그거를 저지하는 힘은 투신의 선물 매수인데 투신도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환매도를 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환매도든 신규 매도든 6천억을 매수했으면 다음날 안 될 것 같으면 6, 7천억 다시 매도해버리는 습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또 써야 되기도 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72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이제 위에 615부터 살피면 되겠죠. 615, 590, 570, 557, 540에서 544 정도로 오늘 이번
이번 달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59,000원을 지켜낼 수 있을지와 이제 돌파했으니까 지켜낼 수 있을지와 뚫린다면 57,000원과 55,700 매물 자리를 다시 체크하러 돌아오는지 지수 수급과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오늘 선물 274억 매도했고요. 장중에 매수하다가 종가에 매도한 거죠. 종가 부근에 콜매도 14억, 품매수 44억으로 결국 하방 배팅을 강화하고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는 4일간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직전 구간 연속 환매수 금액과 비슷해진 상황으로 여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하방 배팅한 거 스위칭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로 끌어올린 상태. 그래서 여기 롤오버 하면서 끌어올렸던 요 시기랑 고려한다면은 매도가 조금은 더 앞서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2,429억 매도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의 매도 누적은 15조 9,582억 원으로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누적 매도 기록을 또 경신했다. 환율은 달러 선물은 외국인은 1,293억 매도했고요. 1,470원으로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1,440원 위에서 논다면 계속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채 선물은 10년물 을 외국인들이 오늘 1조 5천억 정도나 매수를 했습니다. 대량 매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4월 17일인가요? 아마 그때쯤일 건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4.5% 하락한 24.21로 마감을 했고요. 자, 변동성 지수 전일 급등 나왔고 급등세를 지켰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키는 이때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어쨌든 지지력 확인 후 급등할 때 변동성이 발생하는데 오늘 변동성 지수는 직전 고점, 이건 어제고요. 어제 변동성 지수는 직전 고점 테스트를 완료했고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오늘까지도 유지했고요. 잠시 조정을 거치더라도 4월물 옵션에서 기존 개인의 품매도와 외국인의 외가 품매수를 고려한다면 30포인트대로 열릴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0포인트대까지 열리면 시장은 급락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고요. 4월물의 옵션, 개인들의 옵션 포지션은 외가 콜 매도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품 매도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외가 콜 매도도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콜 매도가 많기 때문에 하방에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품 매수 베팅, 제가 바꿔 말했나요? 개인들은 푼 매도가 많기 때문에 하방에 취약한 구조고요. 외국인은 푼 매수가 많기 때문에 하방 배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 혹은 개인들의 옵션 배팅 상황과는 반대로 반발 매수 쪽으로 힘이 실렸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이번 주 고변동성 장세가 우려가 되니까 매매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타이트하기보다는 러프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관망도 답입니다. 관망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나중을 위한 한발 후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꼬이는데 계속 무리하게 심리도 꼬인 상태에서 막 무리하게 행동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아직도 입장하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장중 라이브 방송 8시 20분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